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네, 이번 내용, 루나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또 조그마한 소식인데, 그래도 가장 또 관심 있었던 내용이 조금 나온 게 있어서 또 준비를 해 보았고요. 또 이로 인해서 이런 내용을 또 알게 됨으로써 또 여러분들에 따른 그 경험치와 스킬이 조금 더 향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일단 새로 받았던 루나가 지금의 시가총액이 2,800위에 머물고 있고 만원대 그리고 40%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2억 개 정도, 2억 1천만 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. 대다수 이 물량은 어느 정도 잠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물량 유통 비중은 생각보다 적다. 그러니 가격에 따른 변동폭 추이는 어느 정도 유동폭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도 뭐 300% 이상 나와주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변동폭이 커 나갈까요?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말 그대로 거래소 부분에 또 상장이 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화력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? 바이낸스에서 이제 테더와 BUSD 둘 다 오픈이 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 된 거예요. 그러니 마켓에서도 두 개의 화력이 더블로 나오면 더블로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나에 있는 가격이 31일 기준으로 15시 기준에 상장이 되었고 해당이 뭐 바이비트나 쿠코인 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전에 가격대가 5분봉으로 5분봉입니다. 좀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. 이걸로 알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상장을 가장 늦게 해주는 곳이 가장 나쁜 새끼이다.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측면도 매우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계속 거래소는 상장이 되고 이 변동폭은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이나마 수익을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제 기존의 국내 거래소가 이제 상장을 하는 시기가 어느 쪽이 제일 빨리 해줄 거냐 이거도 랜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가장 좋은 전략은 해외 쪽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스냅샷을 찍고 거기에서 받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내가 아차 놓쳤다라고 해도 그 다음 거래소가 오픈을 해줄 거니까 그때 그 사전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 계속 올라갔던 것을 그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알려드리기도 했었죠. 그래서 바이낸스도 시간 대비 딱 맞춰 놓고 비율도 거의 비슷하게 찍어 주었습니다. 예, 예, 공격 당하기 전 부분이 1대 1.2 정도 나왔고 공격 이후는 1대 0.018 정도를 찍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VC 애들 챙겨주기 위한 목적성이 꽤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향후 지금 나왔던 내용에 있는 소식 부분도 아직 업데이트 된 거는 없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냥 이런 지갑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해당에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킹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를 지금은 뭐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정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액션은 딱 정해져 있죠. 국내 거래소 중에 어느 쪽이 제일 빨리 오픈을 해줄 거냐. 오픈을 해주지 않는 쪽이 나쁜 새끼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왜냐면 화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바이낸스까지 오픈한 부분의 화력을 보셨고요. 이제 이 이후에는 진짜로 권 대표와 그 다음에 VC와 그 다음으로 거기에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자와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자, 네, 이해관계자와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거래소와
이런 쪽이 좀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권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수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언가를 실적을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주어야지만 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길 좀 바래야 될 것 같고요. 그나마 좀 무언가라도 도움이 될 만한 코인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또 영상을 찍긴 하겠지만 현재 있는 이 코인에 있는 총 물량 대비 유통량에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 펌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. 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코인을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피해자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지 이거를 꼭 사세요 매수하세요 이런 관점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 코인이 좋아서 이걸 밀어주는 게 아니죠. 네, 그냥 현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또 이 단기적인 추세 부분만 먹고 나는 나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항상 상장하기 전에 이런 5분 봉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 영상에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. 뭐 바이비트 뒤에 그 다음에 뭐 쿠코인, 그 다음에 게이트.io, 그 다음에 후오비 이런 순서대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은 오늘 영상에는 제외하겠고요. 그 남은 부분에 있었을 때도 단순 계산 시 한국이 갖고 있는 물량이 대략 680억 개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. 그러면 6조 개에서 680억 개가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사고 전 거 모델이냐 사고 후 거 모델이냐 이것도 좀 나뉘어서 볼 필요성이 있겠고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상장이 되면 일부의 트레이더, 시장 참여자들, 신규 트레이더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중에 있는 유통 물량수가 적기 때문에 좀 띄우기에는 어렵지 않는 구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선물 거래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. 어떤 결정이냐면 기존에 그나마 좀 올라왔던 걸 챙겨 먹을 것이냐 대세 상승장 때까지 들고 가서 그 펌핑을 챙겨 먹을 것이냐 아니면 권 대표한테 한 번 더 속아보자 라는 형태로 갈 것이냐에 따른 결과적인 측면은 다 여러분들이 투자는 항상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. 누군가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신중을 거쳐서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내용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국내 거래소 빨리 상장을 해 주어야지 이러다가 설거지만 또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네. 마음이 무겁네요.